자, 오늘은 앞으로 다가온다면 어떻게 될지 코스피 시뮬레이션을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정세로 인한 자산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거는 단순히 그냥 재미로 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단은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는 첫 번째로 외인들이 바로 그 국내에 투자해 놓은 자산들을 현금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셀 버튼만 누르게 될 거죠. 그러면 셀 버튼을 누르면은 KRW가 남게 될 것이고, 현명한 외국인들은 KRW를 가지고서 USD나 JPY나 다른 화폐들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스피가 만약에 폭락을 한다면 단순히 고점 대비 10% 정도가 아니고 연달아서 한 몇 주간을 연달아서 쭉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서킷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는 서킷 브레이크가 없었죠. 요 정도 2,000달러 선까지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자, 이미 앞으로의 정세, 앞으로의 다가올 세계를 예상하는 사람들은 KRW를 매도를 할 것이고, 차익 실험 본 자금들을 그대로 KRW로 들고 있는 게 아니고 USD나 JPY로 갈아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게 2단계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매도한 뒤에 그거를 다른 나라의 화폐, 특히나 USD 달러나 JPY, 일본의 엔화로 갈아탄다. 자, 갈아타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냐? 저는 오히려 이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가격을 좀 지켜줄 수도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KRW가. 근데 이때부터는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했을 때 저는 오히려 반등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이렇게 더 크게. 자, 왜 반등할 수가 있냐? 이때부터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화폐 가치, KRW 가치가.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 주가 지수가 얼마를 가더라도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화폐 가치가 종이 화폐가 돼버리면 휴지 조각이 돼버리면 주가가 얼마나 오르더라도 어쨌든 이게 달러로 교환하는 게 아니고 KRW로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랑 좀 비교가 되지 않겠지만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주식 시장이 올랐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티커가 뭐였지? 베네수엘라 이거였나? 베네수엘라는 미리보기였어요. IBVC. 베네수엘라 티커가 뭐야? 베네수엘라 주가지수 티커. 왜 안 나오지? IBC구나. IBC 이건가? 어, 상단에 보이지도 않네요. 외국인들이 거래를 안 한다는 거죠. 앞으로 다가올 상황인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려드릴게요. IBC. 이거다. 이거. 이건 애플인데? IBC. 어, 이거 에러인가? 에러네. IBC. 이 IBC 이거 같거든요? 이게 주가 지수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쭉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다, 이거. 자, 주가 지수가 미친 듯이 상승을 했는데 그 화폐 가치가 그만큼 박살이 나서 그게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큰 폭락이 있는 이 과정에서는 어떤 상황이 나오냐? 당연히 뭐 이제 지금 정세 그런 일 때문에 외국인들이 탈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그나마 USD KRW 1달러 환율이 조금은 방어를 할 건데 아마 외국인들이 많이들 바꿔서 나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가 지수가 상승하고 회복할 때쯤에는 이게 회복이 건강한 회복이라기보다는 KRW에 대한 가치가 크게 하락을 해서 주식 시장으로 그게 움직이는 경향도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높은 확률로 이제 요게 베네수엘라처럼 그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상승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때는 오히려 방금 그려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 다시 회복하고 반등할 때는 거래하는 게 정말 안 좋겠죠? 거래하는 게 그때는 이제 코인 쪽으로 갈아타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쪽에서 여기 그러니까 하락했을 때는 오히려 달러로 바꿔야 되고 차익 실현을 하고, 여기서 이제 반등할 때는 오히려 이때는 화폐 가치의 폭락으로 인한 상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 저는 이 USTC를 보면서 느끼기도 했어요. USTC. 그 USTC 같은 경우에는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에서 보유 중인 비트코인으로 혹여나 USTC가 디패깅 되더라도 보험금처럼 비트코인을 가지고서 이거를 USTC의 패깅을 막을 수는 있었는데, 이게 곧 이제 외환 보유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외환 보유액이 어느 정도 다 이제 거의 다 소진됐을 때는, 그 방어를 못하게 됐을 때는 결국에는 USTC처럼 환율이 박살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라면이 만 원, 라면이 100만 원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면이 2달러인데 100만 원이 된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라면이 100만 원이 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루나는 어떤 상황이었냐? USTC 스테이블 코인이 디패깅 됐을 때 어떤 상황이냐? 원래 1달러당 환율이 그냥 1000원이라고 깔끔하게 할게요. 1000원. 아주 깔끔하게. 1달러당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인데, 그게 이제 1달러당 처음에는 1500원 됐다가 1달러당 거의 한 99% 떨어졌으니까 1달러당 만원, 10만원. 10만원 된 거예요, 10만원. 10만원 된 겁니다, 10만원. 1달러당. 그럼 라면이 20만원이네. 라면이 20만원. 이렇게 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 소름 돋았던 게 그 뭐냐. 어떤 그 비슷한 게임이 있더라고요. 머니게임, 머니게임. 여기 그 머니게임의 배경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가 될 수도 있어요. 한 5년 정도 지났잖아요. 여기가 이제 그 물가가 한 100배 정도가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 대비 이제 원화가 1달러당 1,500원이 15만 원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라면 같은 것도 막 여기 먹을 거 사는 것도 여기서 최대한 오래 버텨가지고 마지막 승자 그 게임 이거 정해지는 건데, 그 뭐냐, 여기에 물가가 100배 오른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컨텐츠 안에서.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 USTC가 붕괴가 됐을 때의 화폐 가치를 생각을 해보면 1달러당 15만 원 될 수도 15만 원 되는 거와 마찬가지다. 1달러당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때는 화폐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지겠죠. 거래를 KRW로 안 하겠죠. 국제 화폐 결제를 그때는 USD로 하겠죠. USD로. 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